다음은 제품별 특장점입니다. 회사의 홍보 자료와 문헌 등을 참조를 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정세훈 약사입니다. 자, 오늘은 약국의 주요 유산균 제품들을 비교를 해보면서 리뷰를 해보고 그를 바탕으로 성인 유산균 제품을 고를 때 어떤 포인트를 보고 고르셔야 되는지 그 방법을 좀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빠르게 시작할게요. 약국의 주요 성인 유산균 제품 비교, 균수 대비 경제성과 특장점들을 알아볼 거예요. 자, 오늘 비교할 제품들을 선정한 기준입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들 중에서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직구 제품이나 혹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유산균 제품은 뺐고요. 약국 유통 제품들 중에 판매량과 인지도가 갖춰진 제품, 약국에 유통되는 제품이지만 여기 없는 제품들이 당연히 많이 있겠죠. 이 제품 없어요 라고 물으시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제품은 많이 팔리는 제품이 아니라서 없는 거예요. 하지만 많이 팔리는 제품이 아니라고 해서 나쁜 제품이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바탕으로 그 제품도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약국 제품이 아니어도 좀 빈번하게 질문 주신 제품 하나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품들이 드시모네 캡슐, 셀티아이 골드, 엘포비 플로라, 락토백 캡슐, 듀오락 골드, 그리고 약국에 주로 유통되는 제품은 아니지만 락토핏 워낙 유명하니까 같이 넣어봤습니다. 자, 비교 항목 선정 기준입니다. 다른 제품을 보더라도 어렵지 않게 확인 가능한 공개된 그런 정보들, 그걸 바탕으로 판단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이런 거 유무 여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전에 블로그 포스팅이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거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 자체가 거의 사기에 가까운 그런 행태고요. 실제로 식약처에서는 이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교묘하게 빠져나갈 뿐이에요. 품질과 아무 관련 없고요. 안전성과 아무 관련 없습니다.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장균수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유통기한 내에 보장하는 최소한의 균수예요. 이제 회사에서 설정을 하는 건데, 요게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게, 검사했을 때 미달되면은 품목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함부로 회사에서도 모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가격 대비 보장균수는 이건 제가 설정한 개념입니다. 뭐 단순히 하루당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섭취 가능한 균수를 기준으로 그 제품이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나올 거지만 1억 마리당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냉장 배송 여부도 같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동결건조 유산균은 사실 냉장 배송이 그렇게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25도씨 이하 정도면 어느 정도 안정하게 보장균수를 끌고 갈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여름에는 배송 과정에서 온도가 많이 올라갈 수가 있죠. 40도에 달한다고 해서 사실 뭐 유산균이 바로 막 죽어버리고 이러진 않습니다. 실제로 이 40도에서 테스트한 모 제품의 데이터인데, 로그 그래프여가지고 1만 떨어져도 10배씩 떨어지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환산을 해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초반에는 그렇게 감소폭이 가파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배송을 받았는데 뭐 얼음이 다 녹아있더라, 반품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주는 게 그래도 심한 고온에 노출되는 거를 막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요 한바닥에 일단 정리를 해본 거고요. 요 화면이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 지금 뜨시고요. 그리고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파란색으로,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먼저 천억 보장균수를 갖고 있는 드시모네. 드시모네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100억 넘게 보장균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개별 인정형으로 따로 허가를 신청해서 받은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가능한 거였고요. 그렇게 보장균수가 높다 보니 1억 마리당 49원으로 그 보장균수 대비 경제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제품 가격 자체는 뭐 저렴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자, 이와 반면에 락토픽 코어는 보장균수가 10억이죠. 그렇다 보니 보장균수 대비 경제성도 1억당 850원으로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제품 가격 자체는 저렴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냉장 배송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상시 냉장 배송을 하는 드시모네와 셀티아이,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있고요. 하절기에만 냉장 배송하는 엘포비 플로라와 락토오백. 상시 냉장 배송과 하절기 냉장 배송은 우열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25도씨가 넘어가지 않는다면은 그 동결건조 유산균은 그래도 꽤 안정한 편이에요. 겨울에까지 냉장 배송을 하면서 쓰레기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약사입니다. 자, 이와 반면에 듀오락과 락토픽 코어는 일반 배송 제품들이죠. 자, 여름에 상당히 더울 텐데 상시 일반 배송을 한다는 거는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저는 좀 들긴 듭니다. 다음은 제품별 특장점입니다. 회사의 홍보 자료와 문헌 등을 참조를 했는데요. 듀폰의 원료 사용하는 드시모네. 듀폰 다니스코가 세계적인 유산균 기업이죠. 크리스찬 항텐과 더불어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거대 유산균 기업인데, 자, 이 드시모네는 또 특징적인 게 이 드시모네 포뮬러, 이 조합의 균주 조성 자체를 가지고서 200여 편이 넘는 다양한
연구 문헌을 발표를 했어요. 국내 최대 보장균수라는 것도 특장점 중 하나죠. 다음은 셀티아입니다. 마찬가지로 주폰 다니스코의 원료인데 플로라핏이라는 원료를 사용했어요. 이 플로라핏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듀폰에서 설정한 유산균 그룹이 있어요. 이 그룹 안에 들어있는 균주들은 각각의 연구 문헌들도 많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뭐 내산성과 내담즙산성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고 품질 관리를 하는, 즉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좋은 균주라고 선별한 것들을 묶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플로라핏에 있는 여러 가지 균주 중에 5가지 균주를 사용하고 있는 셀티아이고, 마찬가지로 플로라핏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7가지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엘포이 플로라, 이렇게 두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엘포이 플로라 같은 경우에는 T세포 균형을 고려한 균주 조성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은 면역세포가 T세포 간에 균형이 깨지면은 어떤 알러지 질환이라든가 자가면역 질환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질환들에 노출되기가 쉬워요. 문헌을 바탕으로 이런 균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균주 조성을 했다라는 게 이제 엘포비 플로라의 컨셉인데, 이렇게 조성을 했다는 의미지 이 제품이 특별히 뭐 면역 질환이나 이런 거에 좋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다음은 락토백인데요. UAS 랩스에서 원료도 구입을 하고 생산도 완료된 제품을 수입을 합니다. 세계적인 균주 DDS1 요게 담겨져 있는데요. 요거가 유해균 억제력이 아주 강하고 이제 뭐 가스 제거라든가 이런 쪽으로 문헌들이 많이 있고, 면역 관련해서도 다양한 문헌들이 있는 네임드 균주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좀 유명한 균주고요. 이 균주를 담고 있다는 게 이제 락토백의 가장 특징적인 마케팅 포인트예요. 자, 다음은 듀오락 골드입니다. 지금 다른 제품들은 모두 원료를 수입하거나 혹은 완제품을 수입을 했죠. 자, 순수 토종 브랜드 그리고 균주도 순수 토종입니다. 26가지 인체 적용 시험을 회사에서 실시를 했고요. 83편의 문헌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드시모네와 비교를 했을 때는 드시모네는 완제품으로 이런 문헌들을 뽑아냈고, 듀오락 골드는 그 셀바이오텍에서 갖고 있는 다양한 균주들의 이제 문헌을 다 합했을 때 84편이라는 뜻이죠. 연구 자체는 드시모네가 더 많이 돼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듀오락 골드도 그래도 다른 제품들에 비하면 상당히 학술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이중 코팅인데, 코팅 여부는 회사에서 내재울 수 있는 장점이긴 하지만 코팅이 안 돼 있는 제품과 우열을 논하기는 어렵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유산균은 뭐 구강이나 식도나 혹은 뭐 위나 이런 쪽에서도 다 작용을 할 수 있는 건데, 다 통과해서 장에만 작용할 수 있게 이건 선택의 문제인 거죠, 사실. 저는 오히려 코팅 안 된 제품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그런 차이점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마지막 생존율을 높인 프롤린 공법으로 만들었다는 락토핏 코어인데, 제가 예전에 락토핏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플로라핏에 들어가 있는 균주 하나랑 프롤린 공법으로 만든 그 균주랑 이제 생존율을 비교를 했는데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19%, 16%니까 그렇게 또 어마어마한 차이가 아니죠. 그리고 DDS1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생존율이 더 좋아요. 그 프롤린 유산균이라고 하는 것들 프롤린 처리 안 한 상태에서는 상당히 생존율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런 약한 균주들과 기본적으로 강한 균주들과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떤 균주가 더 장에서 잘 정착해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까요? 뭐 1대1로 비교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마무리를 해볼게요.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품 평가 포인트로 하루 보장균수와 보장균수 대비 경제성을 볼 수 있다. 네, 보장균수를 강조를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학술 자료를 적극 참조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예 조회할 수 있는 학술 자료가 있으면은 직접 보시면 가장 좋고요. 뭐 귀찮거나 어려워서 그러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회사가 이 균주나 이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들을 했습니다 라고 내세우는 회사들은 정말 제품에 대한 자신이 있고 그 균주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그 균주들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회사들이라고 할 수 있죠. 연구를 진행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스트레인명을 공개하는 회사들도 있죠. 그래서 좋은 균종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스트레인명으로 검색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어요. 단순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치시면 잘 안 나오고요. 구글에 치시거나 혹은 구글 스콜라나 펀메드 같은 그런 학술 사이트 이쪽에 치시면 더 확실하게 결과가 나오겠죠. 이상 유산균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유산균을 비교 설명해드린 정세훈 약사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거나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성인 유산균을 비교했기 때문에 조만간 키즈 유산균도 비교를 해볼 생각이에요. 챙겨보고 싶으신 분들은 알림 설정까지 잘 해주셔야겠죠. 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혹시 정세훈 약사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문의를 하실 수 있고 제가 가능한 선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지만 공개 댓글만 가능한 곳이다 보니 아무래도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영상 설명에 있는 다양한 경로들을 이용해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지금 영상 정보를 클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